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전에 그 얘기 했었죠. 하루 종일 시험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느껴봐야 된다고. 이게 웃긴 게 여학생들이야 뭐 그렇다 치면 남학생들 특히 아이 뭐 내가 뭐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힘들지. 막상 하루 종일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그냥 날아가. 아무 생각 없어. 특히 1교시 못 봐봐. 우와, 그다음부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래갖고 원래 좀 힘든 거고. 그리고 또 앞에 1교시를 못 보면은 2교시 못 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래 놓고 뭐 그냥 대충 푸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할 거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본 3월 모의고사를 좀 풀이할 거예요. 풀이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지식이 많이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지식은 많이 요하는 건 아닌데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를 찾는 게 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푼 게 아니라 그림을 딱 보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있어. 딱 꽂혀. 뭔가에 꽂혀 하여튼간. 그래서 그걸 하게 돼 있어. 그리고는 나오지도 않은 걸 갖고 걱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일단 그런 걸 좀 없애보자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모의고사 두 회분 더 풀었었죠. 그 모의고사 풀이를 좀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사실은 지난주에 시간이 돼서 우리 그걸 좀 풀었어야 되는데 안 푼 게 있어. 그 식현상하고 이런 거 외계행성 측정한 거, 그걸 좀 안 했거든. 그때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 보니까는. 너무 아쉬워. 그쵸? 그거 하나 더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갖고 좀 아쉬워가지고 그걸 좀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 주 교재는 새로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딴 건 없고 뒤에 모의고사만 있다. 두 회분만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앞에는 나랑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지난주 우리 모의고사 봤던 거 여러분들 시험지 들고 오면은 또 거기서 꺼내놓고 있으면 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서 새로 뽑았거든요. A4 용지로 깨끗하게 뽑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푼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번, 이거 의외로 오답률이 높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 보시면 베게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대륙 이동설이에요. 대륙은 움직였다. 이 사람은 왜 움직였니? 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 보면은 근거가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더라 합쳐보면 그리고 고생대 및 빙하의 흔적이 동일하더라. 그 다음에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동일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기억. 거기 보시면 변환단층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환단층은 언제 얘기가 나오죠? 변환단층이면은 해저 확장 얘기가 나오면서 옆에서 같이 나오는 게 변환단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뒤에 얘기예요. 베게너라는 사람이 얘기한 대륙 이동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 변환단층의 발견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게 왜 중요하죠?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기 그거 생각했대. 왜? 아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보기를 안 보고 기억에 뭐가 들어갈지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다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았대. 기억에서 물어본다는 사실을. 그렇죠. 기억에서 물어보면 그때 판단합시다. 그 다음에 니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니은 자 한계점 땡땡땡을 설명할 수 없었다. 대륙이 왜 이동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가끔 책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뭐 근거라고 할 수 없는 뭔가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근거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책에는 그냥 아예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니은 맞아요. 자, 디귿. 디귿에 보시면은 멘틀 대류설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디귿에는, 뭐라 쓰냐, 디귿에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 뭐죠? 이거 해저 확장설이죠? 그죠? 대륙 이동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해저 확장설이에요. 근데 마치 디귿 같거든. 그래서 많이들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을 고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고른 사람이 많았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수업 시간 이거 다 못하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집에 기본 교재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뭐 완자책도 있고 뭐 하나씩은 있겠죠.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아무거나 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제 서랍 속에 저기 책꽂이에 그 서점에서 이렇게 보라고 주고 가는 거 많이 있는데 절대 안 봐. 알았죠? 그러니까 좀 가져가. 제발 부탁인데. 애들 막 주면 고마워해. 아니야, 내 거 좀 가져가줘. 제발. 난 책꽂이에 책 있는 게 딱 질색이야. 알았죠? 한때는요, 20대 때는 그 생각도 해봤어. 여러분들 이 벽을요, 책꽂이로 쫙 채운 다음에 양쪽 벽을. 책을 쫙 채우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 집에서 이사 올 때 이삿짐 센터가 물어보더라, 나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사람이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이삿짐 나른 집에서 책이 제일 많대, 우리 집이. 아니, 뭔 놈에 이렇게 책이 많냐? 그래서 다들 책 없어요. 그랬더니 애들 책은 있는 걸로 봤는데 어른 책이 저렇게 많은 집은 처음 봤대. 그것도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죠. 죄다 영어로 써 있는 책이 저렇게 많은 집은 처음 봤대. 그래갖고 그랬던 얘기 생각나요. 그래서 그거 싹 다 없애버렸어. 생각해봐. 그거 안 봐, 어차피. 저 안 봐요. 그리고 정 필요한 책은요, 요즘 스캔해서 패드로 보면 되잖아.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또 이만큼 챙겨놨어. 버리려고 세워놨더니, 그걸 또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디스플레이 하면 이쁘대. 그래서 이쁜 책만 골라놨더라고요, 보니까는.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런 책가 보면은 여기에 내용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이번 참에 정리 좀 해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자,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온은요, 혼합층에서 일정하다가요, 혼합층에서 일정하다가 수온약층에서 쭉 감소하고 심해층에서 다시 일정하게 내려가죠. 수온은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절대로 다시 증가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수온은. 수온은 감소하면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돼도 감소하지 증가하는 적은 절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수온에 해당할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왜? 니은처럼 저렇게 수온이 깊이 들어가서 증가할 일이 없어요. 무슨 보일러 틀은 것도 아니고 난방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저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온이. 자,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은 뭐하고 수온하고 염분이니까 기억이 수온이고 니은이 염분이네요. 그럼 기억은 염분 분포이다. 땡. 이거는 수온 분포죠. 그럼 기억은 안 돼요. 고르시면. 자, 그 다음에 니은.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자, 혼합층 보세요. 혼합층이면은 여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인데 온도 몇이라고 써있죠? 온도가 대략 한 23도 정도라고 볼게요. 23도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분이 여기 점선으로 여기 찍혔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값을 밑에서 읽고 오셔야 되죠. 여러분들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밑에가 염분이에요. 거기 쭉 보면 얼마 정도 돼 있냐면 33.6 정도라고 잡을게요. 여기 염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옆에서 나번 그림에서 찾으세요. 수온 23 따라가고요. 수온.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33.6에 되는 데서 따라 올라가 보세요. 그럼 대충 어디서 만나냐면 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33.6이니까는 대략 20, 한 1.023 정도에서 만나겠네요. 여기가 1.023 정도에서 만나요. 지금. 따라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1.025보다 크다. 1.025는 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거죠. 지금 숫자가 1.025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니은은 1.025보다 작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으니까 뭐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디귿.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 보세요. A 구간은 염분이 얼마야? 33.6에서 A 구간은 대략 한 33.8 정도에서 대충 A 구간의 최대 높은 게 34점 몇 가지 올라가죠. 그리고 수온은 내려가고. 그런데 B 구간은 어때요? 수온 일정하고 염분도 일정하죠. 변화가 거의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디귿밖에 답이 없는데 디귿 얼추 보니까 맞네. 오케이, 이상 없네. 해결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답은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플룸이죠. 플룸은 어디하고 어디죠? 플룸은 지구가 있으면 전에도 한번 이거 우리 모의고사 풀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구가 있으면 외핵하고 멘틀 사이의 열교환이죠. 얘네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이면은 올라오는 게 뜨거운 플룸이고요. 차가운 플룸은 내려오는 게 차가운 플룸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억 A는 뜨거운 플룸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기억 A는 뜨거운 플룸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밀도는 기역하고 니은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역 말고 니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니은이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니은 주위는 전부 다 밀도가 더 작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맞네요.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면 핵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밀도가 크면은, 그러니까 크면은 내려가는 거고, 밀도가 작으면은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산섬의 나인데, 자, 여기 플룸이 생기면은 열점에서 열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 표면이면 열이 올라오면 여기서 열이 올라서 화산섬이 하나 이렇게 뿅 만들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판이 움직였다고 칠게요.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볼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산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화산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화산은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오래된 거는 누구예요? A가 10점이니까 C가 제일 오래된 거죠. 그래서 C, B, A 순위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화산섬이 나이가 A, B, C라고 했으니까 반대가 됐죠. 얘는 화산섬이 여기가 C, B, A 순서니까는 이쪽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그리면서 C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도요. 이거 은근히 잘 틀리더라고요. 보니까는 여러분들 거기 가층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잘 헷갈리는데 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죠. 이거 뭐냐면 이거 사층리예요. 사층리는 뭔가 흐름의 방향을 잡아주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보시면 2번에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됐니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같이 퇴적된 애들이에요. A와 B는 같은 시기 동시에 퇴적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사층리는. 자, 1번 가에는 연은이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연은이에요.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모래바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올해 수능 끝나고 내년 여름 때쯤 바닷가 가서 이렇게 파도 치는 데 가서 이렇게 좀 보세요. 아시겠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지 마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거 해보면은. 그런 데 가서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해봐도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안이 뭐 주스러 갔더라. 시글라스? 그 유리 조각 왜 그 마모돼가지고 그걸 찾으러도 좀 가보고. 그걸 왜 찾는지 모르겠어. 왜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그쵸.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장식을 할 거네 많이 하더니 어디 처박혀서 쓰레기 됐을 거야 지금쯤이면. 그거 찾을 시간이면 내가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줄게 그랬었어 사실은. 그게 더 빠르지 어쨌거나. 내 딸이니까 따라갔죠. 여러분들도 하자 그럼 남자친구가 잘 따라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했고 동시라고. 자, 3번 나에는 자 보시면은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 건열이라 그러거든요.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요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래 위가 뒤바뀐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럼 얘는 역전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3번에 나에는 역전된 지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단층 보세요. 단층 보면은 이렇게 단층이 났고요. 지금 요쪽에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지금 단층이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장 옆으로 잡아 당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무슨 단층이라고 얘기하면 정단층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횡압력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참고로 이렇게 정단층은 주로 어디서 발산형 경계 근처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느냐?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이따가 오늘 지난주 거 모의고사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좀 일찍 할 걸. 그치? 거기에도 보면 건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건열이 만들어지려면요. 눈바닥에 물이 쫙쫙 말라서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물 위로 해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얘가. 아니면 해수면이 내려가든지 어쨌거나 물 밖으로 노출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요거 요렇게 갈라지려면 눈바닥 여러분들 뭘로 돼 있죠? 약간 진흙 같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모래는 안 돼요. 이거 사암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진흙만 가능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 점토층이니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5번이 왜 틀리냐면요. 그냥 지 생각대로 풀어서 틀리더라고요. 자, 5번 볼게요. 그림 A와 B 시기에 관측한 북반구의 평균 해명기압. 해명기압이 뭐예요? 해명기압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잘라요. 기압이에요. 기압.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압이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는 기압이고요. 해면 그러면 해수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의 기준이 되는 해수면 높이에서의 기압. 우리가 보통 몇 기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해면기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면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요, 표에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바꾸세요. 그림을 항상.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쪽이 여기 보시면 0도예요, 0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30도, 60도, 그리고 90도라고 써있고, 여기 N 북위도죠? 아, 이거 북반구예요, 0도부터. 그럼 이거 여러분들 그림 헷갈리시면요, 여러분들이 늘 보던 그림으로 바꿀게요. 지구가 있어요. 햇빛이 비쳐요. 자전축이 있어요. 여기에 적도 자를게요. 적도 0도, 30도, 60도, 극 90도, 60도, 30도, 0도 해서 우리 잘랐죠. 많이들 하던 거예요. 자, 열받아서 상승기류 만들어집니다. 여긴 추우니까 하강기류 만들어지고 따뜻한 공기가 양쪽으로 퍼져나가다가 더워서 침강해서 회전이 하나 되고 차가운 게 가다가 따뜻해져서 한 바퀴 돌고. 자, 그래서 두 개는 무슨 순환? 직접순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얘네가 도니까 따라서 도는 무슨 순환? 간접순환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오면은 아 그때 그거구나 하고 좀 그럼 관심 있게 쳐다보면 돼요. 자, 이렇게 간접순환이 하나 생기죠. 여기는 상승균이니까 이게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하강균이니까 고압대, 여기 상승 저압대, 여긴 고압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압대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열대저기압인 태풍, 이 저압대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기억. 무역풍대에서는 자, 어디가 무역풍이죠? 여기다 바람 방향 표시해 볼게요. 자, 얘는 전향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역풍. 이쪽은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편서풍.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극동풍. 자, 무역풍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요, 지금. 자, 무역풍대에서는 위도가 높을수록 해면기압이 대체로 높아진다. 이쪽에서 0도에서 자, 무역풍대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위도 30도로 갈수록 뭐죠? 고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해면기압이 높아진다.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거기 표에도 기압이 어떻게 돼 있죠? 기압이 30도 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근데 대체로라고 그랬으니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감소한 거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역 구간에서 지표에서 부는 풍속 계열은 북풍 계열이니 자, 여기는 주로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불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 거예요? 서쪽, 동쪽이니까 동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동풍이나 남풍이나 서풍 계열이라는 남서풍 계열이니까 남서풍인 계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자 들어간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람 방향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게 많이 틀렸어. 거기 보시면은 고압대인데 중위도 고압대거든요. 근데 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딴 거 하나도 안 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A 거, 이게 B 거야. 근데 여기는 살짝 요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딴 걸 안 보고 A가 더 높네? 이렇게 돼서 그냥 A가 높다,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오케이, 디귿 틀렸어. 이래버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물어본 건 뭐냐면 고압대예요. 또 어떤 애는 고압대를 봤다? 고압대를 봤더니 여기도 고압대지만 여기도 고압대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만 봤어 또. A가 크네. 그래서 틀렸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고압대는 고압대인데 어디? 중위도 고압대는 여기니까 여길 말하는 거야, 여기. 중위도 고압대에서는 누가 더 커요? 지금 실선이 더 크죠, 점선보다.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돼요. 이건 말 그대로 약간의 사전 지식과 나머지는 표 보고 그냥 해석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첫 페이지 풀면서 느낀 점. 지구과학을 풀면서 나 뭐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트라우마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제대로 못 보고 시킨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모르는 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시키는 것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지금은 다. 그래서 가능한 것만 고르고 최소한의 확률을 좀 최대한 높여놓은 상태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건 냅다 5분의 1의 확률로 찍어버리니까 그것도 맞을 확률이 좀 적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맞은 한테 물어보세요. 너 다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 사실은 좀 찍었어 라고. 그쵸?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찍었어와 다 틀리는 애들이 말하는 찍었어가 좀 다르죠. 다 틀린 애들이 말하는 찍었어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찍은 거고 얘네들이 말하는 찍었어는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근데 확률상 이건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찍은 거야. 걔네가 말하는 거는요. 그쵸? 좀 달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근데 요즘에 놀러 가기 좋은 날씨긴 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차 많이 막히더라. 고속도로에. 여러분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말엔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작것들이 놀러 가질 않지. 고속도로가 막힌다니까. 비가 오면 안 막혀 생각보다. 비가 오면은요 안 막히다가 언제 막히냐면 조금 늦게 막혀. 비가 오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 이 정도면 갈만하지 않겠어? 라고 움직이더라고 그때부터. 그 내가 오는 시간은 괜찮은데 아침부터 특히 금요일 날도 날씨가 좋고요. 토요일도 날씨가 좋으면 이거 100%야. 아침부터 막혀. 오늘 막히더라. 자, 6번 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칠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칠게요. 가하고 나에서 나선처럼 생긴 게 자, 나선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면 모르겠지만 나선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우리 예한이한테도 둘 중에서 나선처럼 생긴 게 누구야? 그럼 나번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가가 불규칙 은하고 나가 나선 은하예요. 자, 몰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선생님, 불규칙 은하인 게 가인 건 또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지. 나가 아니니까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왜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맞아. 그럼 여러분들 기억 안 든 거 있으면 봐봐. 2번하고 4번에 기억 안 들었죠? 그럼 최소한 1, 3, 5 중에선 찍어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자고. 알았죠? 그래도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는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나선 은하나 이런 애들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거 하지 않았어? 타원 은하하고 불규칙 은하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타원 은하는 모양이 타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안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렇게 타원 은하처럼 모양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온도가 낮은 이렇게 불규칙한 은하들은 거기 포함된 별들은 이제 막 생성된 별이니까 나이가 어린 젊은 별들이 들어있고 온도가 높은 푸른색을 띨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절충형인 나선 은하는 나선의 중심은 타원에 가깝고요. 나선 날개, 이런 날개는 불규칙 은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니은 나에서 별들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된다가 아니라 나선 8에서 주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지구도 태양계도 나선 8에 존재해요 라고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니은 틀렸죠? 니은 있는 거 지워봐요. 뭐야 2번 지워지고 5번 뭐야 답은 1번밖에 없네. 디귿은 보나 마나네 이렇게 되면 그쵸? 디귿 볼게요. 그럼 답이 아니라는 거네요. 자, 우리 은하의 형태는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죠. 우리 은하는 그래서 나선 은하에 더 가깝죠. 타원 은하 여기 보면 불규칙 은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보다 가에 가까운 게 아니라 나에 더 가깝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요거는 모른다고 쳐도 조금만 사전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지구과학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7번. 요거 조금 까다로웠어요. 7번은.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지질 단면 산출 화석을 나타낸 건데요. 거기 A, B, C에 보면 화석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삼엽충, 고사리, 암모나이트라고 써 있거든요. 왜 이게 안 보일까요? 시험장에서는. 자기가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A는 아무리 봐도 삼엽충이래. 근데 B는 그림을 봤는데 모르겠대, 뭔지를. 그래서 못 풀었다는 거야. 하고 거기 있잖아, 나와 있잖아. 그랬더니 오, 있네? 그러더라고요. 못 봤어? 네. 안 보이디? 네. 몇 번, 한 번 봤니? 아니요, 두 번인가 세 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엄마한테 엄마 양말 어딨어? 라고 거기 있대. 난 못 찾겠거든. 근데 엄마는 꼭 찾아줘. 신기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음이 급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지구과학은 시간이 아주 부족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거 명언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과속을 했어. 아니, 신호위반을 했어. 참, 신호위반을 해갖고 걸렸어. 내 아는 사람 얘기거든요. 그때 옆에 내가 타고 있었어. 그래갖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갖고, 경찰이 이제 삐삐삐 세우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 아니, 쟤도 갔는데 왜 나만 잡냐? 그랬더니 그때 그 경찰 아저씨가 명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 다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명언 아니에요? 와, 결론은 네가 내 눈에 잡혔으니까 너 잡힌 거야. 그거잖아, 결국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쵸? 명언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거 먼저 잡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근데 A는 삼엽충이죠. 삼엽충은 언제 거죠? 이거 고생대 거죠? 그 다음에 고사리도 고생대예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 나오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나 무슨 기에 이거 나오는지 못 외웠는데 자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기억, 니은, 디귿에 보세요. 안 물어봐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안 물어보는 건 제발 부탁인데. 자, 그럼 기억.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C층이 쌓인 다음에 D층이 쌓였을 건데 C층보다는 A가 더 먼저죠? 그런 걸로 봐서는 A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딱 그림이 다 없다 보니까 인정할게요. 그건 저도. 자, 근데 답은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으니까. 자, 니은.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계에 있냐? 이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쌤, B층하고 C층이에요. B하고 C는 선으로 반듯하게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부정합이냐? 그래서 틀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넌 이거 어떻게 맞췄어? 했더니 고생대, 중생대 구분된 걸로 봐서는 원래 시대 구분하면 부정합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결론은 출제자가 원한 답은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나온 것처럼 A는 삼엽충은 물속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B는 고사리는요, 육지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C는 암모나이트는 물속에서 살아요. 그럼 B하고 C가 있을 때 B는 흔히들 육성층이라고 하죠. 이거를 육지였던 환경이고요. C가 있던 상황에서는 이 땅은 해성층, 즉 물속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땅이 육지였다가 바다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융기와 침강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가 따라다녀요? 부정합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C층은 C가 언제죠? 중생대죠. 판게아가 형성되기 전에 퇴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생성이 되니까 암모나이트가 있기 전에 이미 판게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근데 암모나이트가 판게아 전에 있었냐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도요. 굉장히 많이들 고생들을 했더라고요. 풀면서 이번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애들을 현혹시키기 참 좋은 문제? 그래서 지구과학이 요즘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을 이렇게 뭔가 낚시질하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8번에 보시면은 가에서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 태풍의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풍은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방향이 북서에서 북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의 이동 방향이 남자를 찍히는 적이 있는가?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태풍은 좌우로 움직여서 그렇지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8번 그림에서 보면 세모 보세요. 세모가 만약에 이동 방향이라고 하기엔 남쪽 어딘가에 세모가 하나 찍혀 있죠, 중간에. 이건 불가능해요. 이동 방향에서 남자가 나올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기억이 방향이란 소리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향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는요, 북서니까 서쪽 성분이 있느냐, 동쪽 성분이 있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전향점을 보실 때는.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거 몰라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구과학은 요만큼의 지식과 나머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유도리?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처음에도 그 얘기 했었죠. 30%의 지식과 70%의 문제 해석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지구과학을 또 누가 잘하냐면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 센 사람들. 그런 애들이 잘해요. 이런 애들이 또 물어보면 잡지식도 좀 많아,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지구과학을 좀 잘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딱 나네? 제가 그래서 지구과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태풍의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억이다. 맞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는, 아니,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동그라미가 방향인 거 알거든요? 근데 순간 세모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 방향. 그리고 세모를 따라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세모를 따라가면 북에서, 서에서, 남으로니까 반시계 방향이네? 바람 방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반시계면은, 위험 반원인, 아니, 안전 반원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 방향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있으면요,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주도가 있으면요, 그림에 제주도 여기 있죠. 여러분들 제주도는 탔죠? 근데 태풍이 어디 있대요? 지금 여기 있대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돌으면 돌았지. 그럼 어디야? 오른쪽에 있죠? 진행 방향에. 그럼 얘는 위험 반원이죠. 선생님, 저는요, 한참 동안 가본 그림을 보면서 위험 발원인지 안전 발원인지를 찾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긴 뭘 찾아? 거기 태풍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위험 발원인 거지. 그치? 그래갖고, 풍향은 그러면 위험 발원이니까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은. 잘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온대저기압은 무조건 관찰자에 대해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태풍은 위험 발원은 시계 방향, 안전 발원은 반시계 방향. 나쁘지 않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을 통과하기 전과 후인데요. 전에는 속력이 보통 한 10m/s 내외였다면 후에는 30m에서 40m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빠르네요. 그래갖고 전에 통과하기 전이 후보다 느리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표 보고 찾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래요? 나도 모르죠. 태풍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표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와, 이걸 틀린 이유 중에 대부분은요, 문제를 안 읽었어요. 딱 그림이 이렇게 그려있으니까, 아싸, 정체전선. 이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름이, 여기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구름이. 자꾸 밑에다가 또 어디서 들었어. 전선 찍 밑에다 거주고, 이게 북상일까 남하일까 이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억, 어떻게 보더니 뭐가 좀 이상하더래.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애들은 다시 푼 애들 중에는 그림 가는 온대저기압에 라고 써있죠. 온대저기압이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고 다시 풀더라고요. 근데 걔 중에는 온대저기압도 안 보고 그냥 장마전선인 줄 알고 풀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저기압의 중심이고 뭐 이쪽에 이렇게 전선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난전선, 한랭전선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A, B 보세요. A는 지금 T 플러스 9의 강수구역인데 T 플러스 9 보시면은요. A는 기온이 높죠. B는 기온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둘 다 기온이 높다가 낮아졌으니까 이거 한랭전선 통과한 거 맞아요. 그리고 A는 아직 온도가 높으니까는 이쪽 따뜻한 A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B는 추우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B가. 왜냐하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억. A는 기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니은으로 내려와야 돼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우리나라는 한랭전선에 위치했다. 맞죠? 한랭전선 북은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t 플러스 6, t 플러스 6이면 a에는 지금 어디죠? t 플러스 6이면 a에는 여기죠, 여기. a 여기. 그럼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죠? 디귿자로 돌려야 되죠? 디귿자로 이렇게 돌려야 돼. a는 무슨 방향이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남서풍이죠.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럼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4번이어야 돼요. 자, 10번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10번. 아, 이거는 여러분들 사전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외우자 그랬죠. 좀 덥죠? 에어컨 틀기는 좀 그렇고, 창문을 조금 엽게요. 선선한데, 바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다.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좀 난 게, 전에 이강의실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저 창문을 열어놓잖아, 낮에. 와, 그럼 밑에서 왜 전에 빵집 말고 닭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고봉민김밥 있었고, 와, 한 번씩 그 튀김을 튀기는데 그 냄새가 와, 여기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앉아있으면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배고파갖고. 그 알잖아, 그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 튀김 맛.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뭐지? 그 구두 뒤축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죠? 어지간하면 맛있어요, 튀김은. 나중에, 저는 이제 나중에 튀김이 맛있다라는 걸 군대 가면 한 번 더 느끼게 돼요. 군대 닭튀김하고요, 우리가 먹는 닭튀김하고 좀 다른 거 알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먹는 닭튀김은 닭을 튀기는 거죠. 컨셉은 똑같은데, 얘네는 군대에서, 니는 아니야, 아직 안 갔으니까. 군대에서는 많은 사람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튀겨서 그 안에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자칫하면 또 타고.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요. 닭을 삶아요. 물에다 팍팍팍 삶아요. 오래 삶아도 문제될 거 없죠. 타지는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건져요. 그래서 물기만 빼요. 그 상태에서 튀김옷을 다시 입혀요. 그리고 튀겨요. 언제만 튀기면 되죠? 이미 익은 거잖아. 겉에 튀김옷만 익으면 바로바로 건져요. 그러니까 막 튀겨서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한 30분만 지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백숙도 아닌 것이 애매한 컨셉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진짜 그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맛이 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중에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몇 가지만 좀 외우셔야 돼요. 외워두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택지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도가 들어가거나 혹은 절대 등급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절대 등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는 색지수 말고 묘가시나 분광형이 나왔으니까 여기 분광형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기억하냐면요. 주계열성 라인이에요. 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 딱 G형. G형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G형은 태양이 G거든요. 그래서 G는 딱 따라가면 여기서 어디서 주계열성에서 만나면 태양이 여기에 속하는데 대략 플러스 5쯤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형 하나만 더 외워주세요. A형은 여러분들 만켈빈이죠. A형 같은 경우는 흰색이고요. 흰색이고 얘가 만켈빈이죠. 그 다음에 얘는 수소선 스펙트럼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하는데 하나만 더. 여기서 절대 등급이 0등급 정도 찍혀요. 대략적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따라갈게요. 지금 가나다는 각각 거성, 백색외성, 주계열성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가에서 보면 A0형이라고 되고 플러스 0.5죠. 그 다음에 B도 그 옆에 어딘데 마이너스 0.6이 대충 요쯤이에요. 가는 주계열성에 해당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 보세요. 나는 G형인데요. 잠깐만. 0.7? 그것도 마이너스죠. G형이. 쭉 올라가서 여기라는 소리예요. 여기. 이게 나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거성이에요. 주계열성이 아니죠. 쟤는 지금. 그 다음에 다 보세요. 다는 F하고 B면은요. 대충 이 정도 온도가 되거든요. 근데 플러스 11이면 여기에요. 이쯤 어딘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백색 외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위치를 뭐만 대충 요 두 개 정도만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아주세요. 요게 되게 찾기가 편해요. 두 개 대략적으로 그려서 주계열성 라인만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백색외성 찾는 것도 쉬워요. 백색외성은 고온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의 숫자가 커서 광도가 낮으면 얘는 거의 백색외성이에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기억, 가는 주기혈성입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나에서 평균 밀도는, 자, 여러분들 밀도 얘기가 나오면은요, 하나만 더 생각해 주세요. 광도 계급. 광도 계급이 1형, 1, 3, 5, 7. 요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1, 3, 5, 7. 홀수로 나가시면 돼요. 1에 해당하는 게 초고성. 3에 해당하는 게 적색거성. 5에 해당하는 게 주계열성. 7에 해당하는 게 백색외성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저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 1, 3, 5, 7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 3, 5, 7은 또 중요하다. 저기, 물리 선택자들 혹시 있어요? 저기, 같은 시간 동안 등가속도 제로부터 시작했을 때 이동거리. 우린 상관없구나, 두 사람은. 자, 너 상관 있잖아. 뭐 아닌 척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초고성, 적색거성, 주계열성, 백색외성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밀도 값이 커요. 그 행성의 밀도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생각할 거는요. 아니, 얘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질량도 크잖아요. 밀도는요, 여러분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네로 갈수록 작은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부피보다는 질량 증가가 더 커요. 그래서 너무 작은데 질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밀도는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도 계급이 클수록 밀도가 크다라는 거. 백색외성 밀도 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나하고 다를 비교해. 딱 이렇게 되면 거의 백색외성을 물어보더라고요. 다가 밀도가 제일 커요. 그럼 나가 다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그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는 뭐에만 비례하죠? 온도의 4제곱에만 비례하죠. 그러니까 제일 온도가 높은 애 찾아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온도가 높은 게 O, B 순으로 가니까 B가 오히려 온도가 높은 거고요. B7보다는 B1인 비읍이 제일 온도가 높네요. 그러면은 디귿은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지금 10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그럼 저도 인정할게요. 자, 11번. 11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11번 문제도요. 이거 이대로 풀면은요.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이대로 먼저 갈게요. 자, 첫 번째. A 해역은 거기 그린랜드죠? 거기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그린랜드 거기 북위도 쪽에서 침강 있죠? 뭐죠? 심층수죠. 그러면은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침강보다 침강이 우세한 곳이에요. 기억 틀렸어요. 자, 니은 잠시 대기. 디귿. 해수의 밀도는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누가 더 밑에 깔려 있죠? 니은이 밑에 깔려 있죠. 무조건 밑에 간 놈이 밀도가 큰 놈이에요. 그러면은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디귿 맞아요. 기억 틀렸고요. 디귿이 문제예요. 디귿이. 보니까 거기 남자라고 써 있으니까 B에서는 분명히 동쪽 아니면 서쪽, 동쪽 아니면은 서쪽일 텐데,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찍지 마시고요. 자, 그림 하나 그릴게요. 아까 그렸던 거 다시 또 그릴게요. 지구가 있어요. 회전축이에요. 빛 받아서 상승, 여기 적도 30도, 60도, 0도, 30도, 60도, 90도, 극, 북극, 남쪽 잡죠? 30도, 60도, 30도, 60도, 90도, 극, 여긴 남극. 상승, 돌아서 하강, 회전. 하강, 돌아서 상승, 회전. 직접순환, 따라서 돌아가는 간접순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내려가서 회전, 직접순환. 침강, 가다가 떠올라서 회전, 직접순환, 따라서 돌아가는 간접순환. 이렇게 그림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해수 그림 그리기 전에 바로 바람 방향,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여기도 무역풍,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힙니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자, 그러다 보니까 해류, 순환, 회전, 순환, 회전, 시계 방향의 북쪽 회전,
뭐죠? 아열대 순환. 가다가 돌아서 반대로 조그맣게 도는 아한대 순환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돌아서 돌아가는 아열대 순환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남극 대륙이 빡 차지하고 있어서 순환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편서풍지대에서 그대로 가는 순환이 하나 생기는데 남극 순환류가 하나 생깁니다. 아, 힘들어라. 그림 하나 이거 하나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이거 많이 외워도 돼요. 이거 따져서 그리면 그려지니까 집에 가서 한 3번만 그려보세요. 그럼 대충 다 기억하거든요. 이거 3번 그리면은요. 오늘 몇 번 써먹었죠? 앞에서 1번, 여기서 1번, 최소한 2번 써먹었네요. 2번인데 3점, 3점, 두 개면 6점이고요. 2점, 2점만 해도 4점이네요. 이 정도면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은 해보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해보겠다. 그 점수 준다 그러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B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요 순환이에요, 요거. 요게 어느 방향으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가 남이죠? 북이죠? 오른쪽이 동이죠? 서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흘러가래요, 지금 얘는. 그래서 니은의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흐른다. 이랬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방향하고 뭐 가는 방향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얘는 서에서 왔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얘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12번 조금 어려웠죠. 12번 조금 어려운 거 인정. 자, 12번부터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힘들어서 못하겠어 지금.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 하죠.